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유미 변호사 이미 도착해 계시고요. 신인규 변호사는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시 6분이 넘었기 때문에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한 주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또 날이 따뜻한 편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말에 저희가 그 광화문 네, 그 대로에 나가서 저희가 시민 여러분들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요. 생각보다 날씨가 그렇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저희가 지하철 역사로 들어가서 방송을 했는데 네. 시민들께서 따뜻하게 다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참 좋았다. 저도 모여 계신 분들 보면 네. 좀 마음이 네. 뭉클한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10,000명이다, 뭐 몇만 명이다, 지난주보다 덜 왔다, 집계를 한 해 만에 저는 이렇게 폄훼하는 예. 난 뭐가 그렇게 무섭고 당당하지 못해서 예. 이렇게 이런 자세를 취하는지 일단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셨다는 게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엄중한 상황이고요. 예. 이제 그 오후 5시 전에 한 4시 반에서 5시 사이가 되면 지하철역 그 3호선 경복궁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거를 정부 관계자들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대통령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는 순간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네. 스튜디오에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신인규입니다. 예, 보수의 몰락 신인규. 네, 보수의 몰락과 종말입니다. 아 정말. 네. 아 죄송합니다. 몰락도 좋은 표현입니다. 네. 네. 책 네.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2쇄의 인쇄에 들어가가지고 오, 2쇄까지. 요즘에 야. 이제 출판 시장이 좀 얼어붙어서 네. 쉽지 않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최근에 또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까지 겹쳐가지고 네. 이제 정치 시사 분야 책들은 좀 더 안 팔리는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또 많은 분들 도와주셔서 하여튼 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 변호사님 밥 사야겠다. 네. 당연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네. 여하튼 그만큼 그 대한민국의 보수 지향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보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지금 상황이 어떤 정도냐 궁금하셔서 신 변호사님 책을 찾아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연관지어서 하나만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 제가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로 이제 정당 혁신 운동을 네. 해오고 있거든요. 예. 우리 정당 바로 세우기가 12월 21일 이제 토요일인데요. 오후 2시에 이제 서울에서 저희가 유승민 전 의원을 모시고 좀 강연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저희가 제 개인 유튜브 시대정신 유튜브에도 공지를 좀 올려놨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보수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뭐 와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승민 대표 저희 프로그램 좀 출연 좀 부탁드려 주세요. 강연 때 저도 뵈면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넌지시. 아니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심각한데 그러게요. 이 네. 상황이 그냥 그대로 이 기조가 유지돼도 괜찮은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경제학자시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나저나 김건희 여사한테 명태균 씨가 돈 받으러 다녔다. 관련된 그 드디어 문서가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문서인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내용 이 봤습니다. 내용을 각서. 보면 그 피플 네트워크스와 주식회사 미래한국연구소는 이 영업을 대행한 비용 6,215만 원에 대해서 피플이 미래한국에 받아야 할 미수금 변제 처리 네. 하려고 했으나 안 돼서 대통령 후보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에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해당 금액 6,215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요 채무 이행각서가 저 보시면 나오는 걸 저런 이행각서를 쓴 겁니다. 둘 분 다 네. 법률가시니까 저 이행각서의 효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분석을 해주실 것 같은데 우선 장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거는요. 예. 일단 이제 지장을 날이라고 이렇게 주식회사인데 담당자라고 했더라고요. 네, 서약인, 확인인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는 법인과 인은 다르거든요. 법률상 이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딱 두 가지예요. 네. 사람 인 네. 그리고 법인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법인에 이제 명시적으로 써야 되는 건 대표이사가 그 대표 행위를 해서 있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 내용에 구속받겠다는 걸 담당자가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보도를 봤을 때 느낀 건 이건 정확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네. 이것 자체가 예. 이게 뭐 정말 김건희 여사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명징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른바 김건희 여사가 내가 줄 돈이 네. 얼마 미수가 6천이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 미래항공연구소가 네.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네. 그것을 나중에 받으면 주겠다. 네. 지금은 대선이라 지금 네. 돈이 오가기가 너무 그러니까 엄중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했냐면요. 이거 자체는 정말이야 아니야 아니면 야 나 돈 받을 거 있어라고 해서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명태균 씨의 등장부터 김건희 여사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왔던 이 일련의 과정 중에 저거는 정합성이 맞는 하나의 퍼즐이란 생각은 들어요. 네. 이거 자체가 직접 증거다. 예. 돈을 받을 게 있었구나 라고까지 그 결론으로 가는 건 아니어도 김건희 여사가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았고 돈이 네. 갔다는 흔적은 없고 정치자금법 수사는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돈을 받아왔다, 돈을 받으러 가겠다 몇 번을 갔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강혜경 씨의 증언은 이겁니다. 돈을 받으러 갔다고 해서 올라갔더니 봤더니 공천권을 가져왔다. 지금 공천권을 가져온 거는 팩트로 확인되고 저는 이미 확인이 됐다고 봐요. 그렇죠. 김영선 예. 전 의원 예. 공천권은 뭔가 반대급부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검찰 수사에 나오지만 3등이었다는 겁니다. 당내 후보군 중에 예. 그때 7명인가가 출마했잖아요. 거기에 예. 깃발 꽂으면 되니까 많은 예.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거기에 심지어 경쟁력도 없었어요. 근데 명태균이 찍어 누르니까 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왜냐하면 일방 원사이드하게 받는 관계는 없어요.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명태균은 김영선 공천을 받았는데 네. 완전히 해먹은 거 아닙니까? 김영선 의원의 동생들도 땅 사고 뭐 사고 예.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명태균 씨 지인들도 사고요. 그러면 뭘 받았을 것인가? 돈이 있었구나라는 이 퍼즐을 보여주는 각서로서의 저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법률적으로는 저기 이제 각서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 뭐 채무에 대한 확인이나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 효력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문서 작성의 조금의 부실성 문제는 아까 우리 장미 변호사님이 잘 말씀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심상치가 않죠. 그러니까 그 각서의 법적 효력을 떠나서도 저 안에 지금 선거 때 돈을 받기가 좀 어려우니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김건희라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선거 때 이게 왜 어려웠을까 생각해 보시면 선거 때는 선거 회계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선거를 치를 때 필요한 비용들을 투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투명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그게 먼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네. 왜 투명하게 못할까? 여론을 조작하니까 투명하게 못하죠. 어. 여론 조작하는데 그걸 어떻게 돈 다 정상적으로 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명태균 씨 녹취를 우리가 보면 뭐 윤 총장이 윤 후보가 뭐 받고 싶어 하니까 빨리 달라. 네. 내지는 뭐 홍을 뭐 윤보다 뭐 3% 낮게 만들어라. 예. 조작해라. 다수의 녹취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증거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는데 하나 시사하는 바는 김건희라고 하는 사인 지금 사인이고 아무 자격이 없어요.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 당장 즉각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나온 거고요. 네. 김건희 씨의 핸드폰만 제대로 압수수색해서 분석해도 이 국정농단의 비밀이 네. 한순간에 다 해제될 수 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들은 확보를 안 하고요. 네. 계속 주변만 긁고 다니니까 그 가장 어색한 검찰의 행동이 하나가 뭐냐면요. 네. 최근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당사 압수수색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네. 근데 우리가 당사 압수수색에 집중할 게 아니라 당사에 가서 공천에 대한 그 비위나 불법 사실을 공식 문서에 남겨놓는 바보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뇌물을 계좌이체로 받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럼 어디를 갔었어야 되냐? 김종인 위원장의 자택, 김종인 위원장의 사무실, 네. 그리고 윤상현 의원 또 내지는 정진석 비서실장 공관위원장급, 네. 그리고 이준석 당시 대표 의원회관 네. 내지는 자택 네. 여기를 가가지고 디지털 정보를 확보해서 그 시점에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를 봐야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네. 가장 지적 증거 아닙니까? 각자가 연락을 한 거니까.
근데 그 증거는 확보 하나도 안 하고 당에만 가가지고 공식 문서를 확보하려는데 뭐 실패하고 서류 봉투 하나 요거 하나 들고 내려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가 안 되죠. 언론만도 못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시간차 압수수색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압수수색이라는 건 밀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시다발로 쫙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사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그리고 압수수색 시간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9시 있을 수 반에 없는 일이에요. 검찰이 들어옵니다.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핸드폰 상납하고 조사한 것도 최초고 네. 압수수색 일시를 미리 예고하고 하는 것도 최초고 그러니까요. 예. 최악이죠, 최악.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압수수색을 안 할 도리는 없을 겁니다. 압수수색은 당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공천 개입과 관련한 자료는 당사와 국회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말씀 주셨듯이 압수수색은 아주 적시에 빠른 시기에 정확한 증거를 파악해야 돼요. 네. 이런 당에서는 당장 김재원 최고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선거 끝나면 다 폐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자료 폐기합니까? 정말요? 진심이에요? 그렇다면 증거인멸입니다. 이게 노하우가 축적되는 거고 회의 자료라는 건 역사인 건데 선거를 치르면서 축적되는 그런 것들을 다 폐기하니까 없을 텐데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시간이 언제일지 인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압수수색 당하면 압수수색 막 수사원들이 있을 때 창문 밖으로 막 서류를 던져요. 막 컴퓨터도 막 훼손하고 이럽니다.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퍼질지 모르는데 네. 근데 시간을 알면 어떡합니까? 미리 정리를 해놓는 거죠. 이런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혹을 자초하는 검찰은 지금 수사기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법률적으로 이 사안 자체가 어쨌든 강혜경 씨가 이제 그 담당자로서 지장을 찍은 네네. 문서인데 이렇게 되면 이 책임에 대해서는 강혜경 씨가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한국 연구소가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기 보면은 뭐 네. 개인들도 연대에서 좀 뭐 채무를 부담하는 식으로 써놓은 문구가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일단 저 법률 문서가 나중에 법정에 올라가면 저 문서 자체의 효력은 좀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법인이 지금 만약에 그 P&R과 각서를 쓴다라고 한다면은 네. 서로 이제 계약 주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받는 주체가 있는 건데 저기에다가는 담당자라는 형태로 강혜경 씨의 지장만 찍혀 있기 때문에 네. 저거는 계약서의 기본을 좀 갖추지 못한 그러니까 형식적 오류가 있는 이제 그런 문서로 볼 수밖에 없어서 네. 법적 효력 여부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따질 건 아니고 예. 저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저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의 단서로서는 충분히 쓰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을 돈이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고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대신 공천을 받은 상황이 네, 되는 네. 거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81차례에 이어진 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조사 실무 비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명원 P&R 리서치 대표는 왜 이걸 일은 했는데 돈을 안 주느냐라고 의뢰했던 미래한국 연구소 측에 이제 돈을 요구를 한 거고 명태균 사장은 돈 줄 생각이 없고 자기는 직접 당사자가 네. 아니고 또 김태열 미래한국 연구소장이 사실은 뭐 바지 사장 비슷한 이런 거였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맞습니다. 복잡한 관계인데 저게 이럴 때 수사되면은 누가 그러니까 수사되면 굉장히 저게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은 예. 우리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미래한국 연구소 자체가 차명 소유 의혹이 있습니다. 차명. 차명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태열 소장은 형식상의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바지 대표라고 네. 하는데 권한 없이 그냥 책임만 지라고 세워놓은 사람이고 예. 결과적으로 김태열 소장을 세워놓고 강혜경 씨라는 직원을 지휘한 사람은 네.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명태균이다. 그렇죠. 지금 이 의혹이 끊이지 않는 거거든요. 아니 왜 미래한국 연구소라는 법인에서 왜 명태균 씨 무슨 뭐 핸드폰 요금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나가는 이유가 월세도 나가고. 그거 왜 그럴까? 예. 그러면 이거는 실질 운영과 소유를 명태균이 차명을 통해서 했다. 아. 그럼 이러면 또 다른 법률 문제가 또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제 법률적으로 나중에 가서 정리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복잡한 민사적 문제는 나올 건데 우린 지금 이게 지금 민사로 갖고 풀 게 아니라 네. 형사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실소유의 문제나 이런 것은 실질이 중요하다. 누가 했는지가 행위자가 누구냐가 네. 훨씬 형사에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아까 이제 장 변호사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을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 문서는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듯이 이 각서에서 주어는 주식회사 미래한국연구소와 주식회사 이제 P&R, P&R이거든요. 그럼 이제 법인들끼리 각자의 권리 의무 관계의 어떤 그 정리를 이 문서에 담아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형식적인 부분이 좀 흠결이 있는 게 법인은 대표이사의 그렇습니다. 이 법인 또 예. 인감이 찍혀야 돼요. 예. 상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여기는 법인 인감이 아니라 개인의 지장이 찍혔어요. 네. 그럼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 어쨌든 이게 인장이 있는 처분 문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 이게 법인이 이 한 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진 못했지만 예. 그러면 이 계약서를 통해서 담아내고자 했던 게 뭔지에 대해서는 헤아리는 거예요. 이건 법원이? 돈을 예. 만약에 정말 민사 소송을 가더라도 예. 돈을 갚아라. 이게 지금 신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이거 자체로는 아주 깔끔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럼 돈을 갚겠다는 거네. 돈을 어떻게 갚겠다는 거니? 아, 김건희 여사한테 받아서 돈을 갚겠다고 하는 의사 표현은 최소한 했구나. 이 담당자가. 네. 그럼 강혜경 씨가 날인을 하게 된 그 경위 혼자 임의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실무자하고 담당자 지위니까요. 네. 그 위에 아마 명태균 씨랑 같이 소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이제는 진작에 답변할 시점이 왔지만 네. 더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각서 형태로 나온 거예요. 당신한테 이게 왜냐면 끝점까지 나와요. 그냥 뭐 1억, 그러니까. 2억이 아니에요. 예. 6,373만 뭐 이런 식으로 6,215만 원인가 맞습니다. 이래요. 15만 원. 이거는 끝점까지 계산을 해서 정말 받을 돈을 산정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김건희 여사한테 받을 돈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산정된 건지, 뭐에 대한 비용인 건지, 여론조사 몇 회에 따른 대가인 건지.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한 회 그 계약 내역서 같은 걸 다른 언론사랑 하고 봤더니 한 400만 원 정도를 주는 예,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이거 열 몇 차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 구멍들, 왜냐하면 이게 많은 함의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 이 돈을 받아야 됐던 거야. 그리고 이걸 각서까지 할 정도면은 이건 완전히 인식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대방 돈 받을 사람도 아, 김건희한테 돈 받으면 이게 해결되겠구나라는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믿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실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법률적인 거는 조금만 더 보강드리면 네. 이게 형사와 민사를 좀 나눠서 사고를 해야 되는데요. 네. 형사는 누군가를 처벌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실질적인 행위를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형사로 갔을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를 아마 주목해서 이 실소유, 그러니까 차명소유 문제로 인한 법률 위반까지 다 묶어서 아마 이 모든 책임을 명태균 씨가 져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보고요. 네. 이 민사 경우에는 사실 민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류인데, 그러니까 계약서나 서류인데 이게 많은 분들 그 좀 이거는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법률 서류가 아니더라도요. 예. 구두로만 둘이 얘기를 해도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그거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서류는 저렇게 좀 엉성하게 썼으나 뭔가 다른 루트로 그 P&R이라는 회사나 다른 쪽으로 본인이 어떤 의사표시를 또 했고 그게 증거로 뭐 디지털 증거로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뭐 다른 증거로 녹음이나 남아 있다면 예. 그 민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책임을 또 명태균 씨가 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 명태균 씨가 이거 왜 써줬냐라고 이제 질책은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써주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저희도 이제 조만간 모셔서 말씀을 듣겠지만 이게 그 워낙 압박을 실무자로서 빨리 돈 달라고 압박을 계속 받으니까 뭐 이거라도 써서 일단 좀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뭐 달래야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예,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언론에 따르면 2천만 원 정도는 뭐 기변제를 했다라는 게 아니죠.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문건일 변호인이 예. 입회 지난주에 창원지검에 입회했던 변호인이 이제 그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내용 저희가 이제 조만간 강혜경 씨 모셔서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빼고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해야 문제가 좀 일단 내 입장은 뭐였고 당시에 명태균 씨하고 어떤 관계였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몇 회 어떻게 한 거고 관련돼서 비용은 어떻게 지불을 했고 안 했으면 왜 안 한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 장을 넘어갈 수가 아니 있어요. 최소한 김건희 씨는 본인이 공인이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의 예, 배우자니까 예. 영부인이니까. 그럼 자기가 관련 없다라는 거라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 파악에는 저는 김건희 씨가 협조 안 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안 하더라도 자기가
일단 지금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당사자잖아요. 근데 공적인 의무가 있으니까 최소한 답을 해서 나랑은 관련이 없다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기본적인 책임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김건희 씨가 그럼 왜 대답을 못 할까요? 왜 선조차도 못 그을까요? 부인조차 못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몸통일 가능성이 99.999%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창원지검은 가서 핸드폰 증거인멸 하기 전에 확보해 와야 되는 거고요. 다 싸그리 디지털 증거를 확보를 해야 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지. 그거 안 하고서는 강제 수사 외에 뭐 김건희 씨의 선의를 기대합니까? 뭐 어떻게 진실 규명합니까? 네. 그 검찰 그래서 월급 주는 거예요. 검찰한테 돈을 주는 이유가 우리가 급여를 주잖아요. 네. 압수수색 하라고 필요할 때는. 근데 그걸 안 해버리니까 이 지금 검찰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거죠. 아니 저는 좀 기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형 비리이고 아주 은밀하고 막 이런 그 뒤에서 일어난 범죄인데 그럴 때 등장인물들은 거의 대통령과 그 측근들 내지는 참모들이었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여론조사 뭐 대가관계 뭐 이런 부분 하니까 아 그런 적 없고 자기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네. 김건희 여사가 다 진두지휘를 했던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을 대단히 폄훼하면서 지금 그 워딩을 들었다는 사람도 여러 명이잖아요. 그 김한주라는 회장도 김한정. 예. 오빠 뭐 이렇게 우리 오빠가 전화했어요라고 네. 하는 거를 네. 들었다라고 오빠 전화 왔죠? 전화 네. 왔죠. 뭐 네. 이런 부분들. 그럼 뭔가 더 위에서 대통령의 머리 위에서 지휘하고 지시하는 그분은 바로 김건희 여사였던 거예요. 네. 대통령은 아 정말 몰랐을 수 있겠다. 아 이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어떤 정치 행위는 최정점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나 보다.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말씀 주신 대로 본인이 협조 못할 걸 본인은 알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저한테 수옥살이 있냐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저 감옥 가나요? 수옥살.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정말 구슬이 한 큐에 끼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산발적인 보도들의 한 큐는 다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 최소한 오세훈 시장도 지금 최근에 김한정 회장하고의 관계를 부인하는데 부인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느냐? 김한정 씨가 어쨌든 깊숙하게 뭐 관련이 된 분은 맞는 것 같아요. 뭐 별장까지 내주면서 김종인, 명태균 만나게 한 게 또 그분 별장이라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도 부인하기가 어려운 게 그 김한정 씨 재단에 있는 사단법인에 있는 그 이사들을 다 서울시 산하기관 이사들로 그렇습니다.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부인을 해도. 그러면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지금 부인조차 안 하고 있는데 만약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안 끊어집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먼저 나온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이미 카톡 보낸 게 나왔잖아요. 명태균 그렇죠. 씨한테 명선생님 의지합니다. 네. 지가 뭘 한다고. 그 유명한 카톡 문자를 전 국민이 봤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걸 부인합니까? 거기다 대통령이 나와서 인정했잖아요. 내 핸드폰으로도 김건희 씨가 문자를 대신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대포폰으로 쓴 거예요. 김건희 씨는. 네. 이거 정말 세계 기네스북에 나올 일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은 어떻게 손절을 못하니까 네. 부인조차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에 해당하는 문서가 처음 나왔고 김건희 여사가 돈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증좌가 나온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저는 대통령실이 좀 충분한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정도의 어떤 그 설명이 나와야 된다. 뭐 모르겠다. 이렇게 할 이슈는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이제 그 오세훈 시장 말씀 좀 주셨는데요. 뭐 앞서 저희 이제 박주민 의원 왔다 가셨는데 아마도 이 사건에서 오세훈 의원이 제일 타깃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관련해서 염태영 의원이 오늘 그 아시는 것처럼 염태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의혹 진상 조사 관련해서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오세훈 씨 스폰서로 오세훈 시장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이 사실은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이다라는 내용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그 공개한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 제작진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진을 주목해라라는 겁니다. 이제 그 염태영 의원실에서 제공한 사진인데 이 사진이 보면 이제 회식
사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진의 내용을 보면 저 끝에 이제 김한정 씨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렇게 뿌옇게 명태균 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누군지 알 수 없게 그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건데요. 여기에도 보면 그 최측근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그 조은희 의원을 통해서 시의원에 공천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옆에 명태균 씨 옆에 김영선 의원이 있고 그 뒤에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인데 저분은 아시는 것처럼 명태균 씨가 추천해서 그 원래는 이제 도지사 출마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창원산단 그 원장이 됐고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그 명태균 씨 발로 나오는 게 저분을 통해서 나온 거고 최근에 이제 검찰 조사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관련자들이 다 저 자리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자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동화 분이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 내정을 축하하는 그 축하 파티 자리다라는 게 이제 염태영 의원실의 설명입니다. 저것만 보더라도 뭔가 저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김한정 그 회장 입장에서 볼 때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섭섭할 것 같아. 일단은 본인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김한정 회장 혼자서 자기가 사고 쳤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자체로도 항의하는 게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 국민의힘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거 둘 다 살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300만 원 돈을 줬다는 건 부인을 할 수 없는 자금 흐름이 나왔으니까 나 혼자 보려고 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고가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지시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돌린 순간 왜냐하면 돈을 받은 건 없기 때문에 이 김한정 자기가 대신 납부한 이건 완전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오세훈 시장과 본인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나 정말 모르는데 이 사람이 다 한 건데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입장에서 김한정 씨로서는 뭐가 좋으냐 혼자 했으면 정치자금법에 있어서는 최소한 방어가 되니까 그 전략을 쓰는 것 같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몇 할 되려고 그 말을 듣고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운하게끔 워딩을 쓴 거는 맞은데 둘 다 살려면 아니 자기 혼자 완전 자가 발전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둘 다 산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실제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말 몰랐다. 진짜 혼자 봤다. 자기가 여론조사 업체에 주고 자기 혼자 볼 수 있는 권한은 있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말을 믿긴 어려운데 만약에 더는 못 들어간다 이러면 정치자금법 혐의 입증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질지는 전 좀 의문입니다만 지금은 최소한 너무 급하니까 그런 전략을 썼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단 제가 아까 오 시장과 김한정 씨의 관계를 그 서울시 산하기관 그 이사들 보낸 걸로 다 설명을 드리니까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게 일단 명확하게 나온 거죠. 시장의 인사권까지 동원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김한정 씨가 돈이 너무 많아서 본인의 돈을 임의로 쓰고 조작된 여론조사를 본인만 보기 위해서 봤다. 이게 명태균 씨 논리랑도 똑같아요. 명태균 씨도 처음에는 조작된 거가 나오니까 그거 그냥 내가 보려고 판 짜려고 조작된 걸 내가 봤다. 선거에 영향 없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김한정 명태균은 어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구치소를 갈 게 아니라 병원을 가셔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조작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그걸 본다? 아니 그러면은 뭐더러 조작하니까 그냥 로또 복권 하듯이 내가 그냥 숫자 쓰면 돼요. 뭐 아까 명태균 씨가 그런 녹취도 나오더만요. 김영선 35, 뭐 누구 20, 21 맞게 만들어. 아니 그거랑 똑같이 뭐더러 조사를 돌려서 돈을 쓰면서 조작된 보고서를 나만 봤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구치소를 갈 게 아니라 이제 병원을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치료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조작을 왜 하냐? 주가 조작 왜 합니까? 김건희 씨가? 돈 벌려고 하죠. 최은순 장모가 잔고 조작 증명 왜 조작합니까? 조작해서 자기만 보려고요? 병원 가야 돼 그러면. 조작해가지고 은행에 가죠. 가서 사기 대출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라는 거는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조 증상이거든요. 그럼 명태균과 김한정은 왜 돈을 들여서 조작을 했을까? 그걸 들고 가서 당해가는 겁니다. 저기 지금 아까 사진에 나온 인물들 있죠? 거의 경남 쪽 인사들인데 맞아요. 저 사진을 만약에 제가 다른 인물로 대체해 볼게요. 저 안에 만약에 명태균, 김한정을 놓고 디폴트로 놓고 이준석, 김종인, 지상욱, 오세훈 그러면서 뭐 윤상현, 정진석
그렇게 맥주잔 저렇게 기울이고 있어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지금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이분들이 예. 거의 거미줄처럼 연결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명태균과 김한정이라는 이 그룹이 네. 하나가 된 거죠. 한 팀이 돼서 한쪽은 돈을 대고 한쪽은 불법적인 기술을 대서 네. 또 이 정부적인 판을 보니까 네. 그게 결합이 돼서 경남 지역부터 장악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저는 경남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명태균 씨와 활동 기간이 겹치니까 모종의 거래는 있을 수 있다. 내지는 저 최모 비서관이 그 명부도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57만 명 책임당원 그 명부도 유출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련성이 모종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이 김종인 위원장을 통해서 2021년도 3월 달에 내지는 1월 달 내지는 명태균 씨의 증언에 의하면 2020년 11월 3일 그때 서울에 상륙을 하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 통해서. 네. 그러면서 중앙무대에 있는 정치인들 다 만나서 형동생 하면서 심지어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던 지상우 원장과는 형동생까지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랑. 개인 녹취도 다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중앙을 장악을 하고요. 그럼 중앙을 장악해가지고 그때 뭐 일어났습니까? 2021년도 대선 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렀기 때문에 당대표도 장악하고 대선 주자도 장악하고 그래서 판을 만들어서 다 먹은 거예요. 명태균 씨는 돈 한 푼 안 받습니다. 신용불량자니까 본인이 못 받고요. 이분은 권력채권이란 말 쓰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돈 한 푼 안 받더라도 권력채권을 가지고 꼭두각시 정치인들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선 월급에 반도 가져갈 수 있고 창원 산단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직접적인 돈을 왜 받습니까? 딴 걸 더 큰 걸 먹는데. 그래서 저는 권력채권이라는 말 한마디로 저 사람들을 아까 저 사진에서 인물을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지상욱, 김종인, 이준석 등등을 다시 치환해서 봐도 전혀 안 이상하다. 일단 저는 그렇게 권력 봅니다. 채권이란 말은 명태균 씨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인이 한 거죠. 명태균의 지인이 한 근데 말이고. 지인이 한 말인데 너무나도 적확한 표현이라 제가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확한 네. 표현을 쓰셨어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유일한 그럼.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명태균 커넥션이라고 이제 다른 언론들은 또 명태균 게이트 혹은 또 명태균 커넥션, 명태균 씨와 연관돼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가운데 사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김한정 씨 문제도 그렇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두 번 만난 거 말고는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그 강혜경 씨는 두 번은 최소한 아니다. 네, 네. 두 번은 이상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상당히 깊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한정 씨가 돈만 네. 뭐 혼자 그냥 막 너무 좋아한 거죠. 오세훈 씨를. 그래서 그냥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돼? 과도한 사랑 같은 예, 건가요? 그러니까 뭐 스토커? 스토커. 네, 정치 그런 스토커. 얘기를 또 이런- 하더라고. 예, 이런 국민의힘 취급을. 분들이 예. 원래 그런 분이래. 이래서 원래 그렇게 그래서 스토커래? 아니 원래 이렇게 돈이 많아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는 사람이란 취지로 얘기를 하길래 이거 완전 정신승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근데 했었어요. 스토커가 공생학교 만드는데 오세훈 시장은 왜 갑니까 거기에? 그러니까요. 아니, 스토커가 하는 데를 왜 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말이 또 안 거기로 맞잖아요. 다 취직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토커가 이사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의 이사들을 예. 왜 자기 산하기관의 이사들로 다 컸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말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예. 뭐 앞으로 우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눈물 흘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강혜경 씨가 또 그 추가로 예. 그 누굽니까 저 서울시장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송금한 계좌 내역을 오늘 또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2021년 4월에 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6월에 2번, 7월과 11월에 각각 한 번씩 모두 4번에 걸쳐서 1,420만 원을 네. 보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3,300 플러스 1,420만 원. 그러니까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3,300만 원은 지방선거 전이었으니까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예. 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 뒤에 지방선거 다 끝나고 2021년 4월 6일 선거 이후에 6월 달에 돌리고 그 뒤로 돌리고 심지어는 장부 같은 거에도 아주 꼼꼼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네. 이 돈은 이 1,420만 원을 실제로 송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내역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누굴 위해서 이 돈을 냈을 것이냐? 그 다음 선거가 뭡니까? 대선이에요. 대선 예. 1년도 안 남을 때인가 그 시점에 여론조사를 돌리는 겁니다. 누굴 넣었을까요? 윤석열로 보이는 거죠. 네. 왜? 김한정 씨 녹취가 나왔습니다. 나 윤석열 대통령 되면 1,000배 받아낼 거야. 받을 거야. 갚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해요. 예. 누굴 위해서 1,420만 원 그 돈을 썼을까요? 1,000배 만배 갚아줄 사람이라고 본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게 누굽니까? 그럼 예. 누굴 위해서 한 겁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를 돌린 거예요. 그 돈 받았습니까? 안 받은 걸로 예, 보이죠.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지금 본인과 관련해서 3억 7천만 원어치 돌렸다는 게 강혜경 씨의 흔들리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중에 실체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 일부인지 별도인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왜냐하면 이건 받은 돈이니까요. 네. 왜 돈을 내줬냐? 이건 완전 빼도 박도 못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이것도 그러면 오세훈 시장 때처럼 안 보고 했고 보고도 안 했고 나 혼자 돌려보려고 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이면 모르겠어요. 오세훈 시장도 13번이었고요. 예. 이것도 4번 아닙니까? 예. 누가 혼자 보려고 이런 식의 돈을 씁니까? 5천이 넘는 돈인데. 예. 그러니까 좀 말이 안 이거는 맞죠.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마치 혼자 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명품백 수사에서도 기괴한 이제 검찰 조사에 그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주장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법기술자들이 하는 행태인 네, 맞아요. 것이죠. 그러나 보편적인 평범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들어보면 누가 들어보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와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 시절에 그때 검사였습니다. 윤석열 네. 한동훈 검사가 박근혜, 최순실 그 권력 국정농단의 주범들이죠. 그 주범들 수사했거든요. 네. 조사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윤석열 핸드폰을 맡겼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시 검사 시절에 본인 핸드폰을 상납했나요? 아니죠. 박근혜, 최순실가 싹 끌고 와서 다 진실을 밝혀냈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창원지검이 국민의힘 당사 수사하는 압수수색 장면도 막 시간 미리 알려주고 당사만 그냥 이렇게 겉만 할 듯이 자료 네. 갖고 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권의 행사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작한 것을 나만 본다. 반대로 말하면 최은순 장모가 조작을 해서 나만 갖고 있는다. 그 얘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받을 아니지 사람이 않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병원 네. 가는 데가 그렇게 되면.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양태를 보면은 일단 여론조사를 돌려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작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 문건일 변호사에 따르면 이제 수법이 그리기와 뻥튀기의 방식이 있다는 거고 이 그리기와 뻥튀기 방식으로 어쨌든 누군가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해당 당사자에게 직보라는 표현을 써서 들고 들어가서 보고를 하는데 그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유력 주자들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게 언론에 또 풀이 일부. 아 근데 하나만 더 로 데이터를 또 주죠. 로 데이터. 이거는 보통 사람들 위법이니까 못하는 일이죠. 예. 근데 로 데이터를 주죠 지금.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로 데이터는 성향 분석표도 다 되어 있다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 당원을 기반으로 한 뭐 조사 분석 보고서도 가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종합이 되는 거죠. 전 핵심은 공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돈을 대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여론조사 대납을 누가 해주냐? 그 김한정 씨처럼 이제 돈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대납을 해주고 나중에 인사로 공천으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권력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같이 쓰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양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 이건 당연히 더 단죄를 해야 되는 아주 당연합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그냥 쥐고 흔들어 놓는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나쁘다고 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보다 훨씬 저는 위중하고 볼륨도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잖아요. 선거를 완전히 황폐화시켰어요. 조작을 합니다. 여론을 호도해요. 이거 공표하지 않았으니까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돌려보고 언론에 풀하고 이러면서 흐름을 그리고 그 물꼬를 바꾸는데 이용하려고 그런 작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못 받으니까 뭘 받습니까? 권력의 정보를 그건 또 김건희 여사와 중첩되는 게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기본적으로 미공개 정보 같은 걸 활용한 겁니다. 본인들끼리 싸게 던지고 비싸게 받고 막 이러면서 장난질을 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자체를 허물어뜨립니다. 이 국면에서 다시 돌아오면은 본인들만 아는 사실관계들로 창원 산단 관련해서 땅을 사고 알려주고 이런 원전 기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 거니까 이 부분 이거 주식 사라고 하고요. 삼부 토건은 또 어떻습니까? 멋진 해병에서 야 삼부 한번 이거 지켜봐라. 다다음 날 대통령이 관련해 가지고 행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어요.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요. 우연이 아니면 이건 필연이에요. 이건 네. 의도이고 고의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 대한민국이 씁니다. 대한민국이 똑바로 서 있다가 너무 많이 기울어졌다고 생각해요. 그
책임이 전 수사기관에도 있고 정치권에도 있고 민주당이 이걸 안 한다? 국민의힘도 이걸 제대로 봤는데 특검이니 뭐니 계속 반대로 일관하고 당원 게시판으로 싸우고 뭐 한다? 국민한테 그냥 외면이 아니라 철저히 외면받을 거예요. 네. 집권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겁니다. 국민들이 이걸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제가 정말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요. 이게 대관절 뭔지를 이제 묻기 시작했구나라고 제가 체감이 듭니다. 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부분들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네.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장현미 변호사님 말씀 정리 너무 잘해주셨다고 보는 게 네. 결과적으로 이게 민주주의 파괴 범죄거든요. 선거, 경선 뭐 이게 많잖아요. 이권도 나오고요. 네. 근데 국민주권주의는 우리 헌법 1조 2항에 나오는 우리 헌법의 가장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근데 국민주권주의라는 것을 업자들과 노란한 정치인들이 손을 잡고 국민을 우롱한 거예요. 본질이 그겁니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그 조은희 관련돼 가지고는 페널티 규정 네. 20%를 5%로 줄여주는 얘기까지 나와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더 심각한 게 뭐냐? 예. 마치 지상욱이라고 하는 여의도 연구원장을 통해서도 당에 문제들을 개입을 했듯이 네. 이거는 당무까지도 개입을 해서 룰을 바꿔버리니까 어떤 룰을 이용해서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문제인데 룰까지 손대서 바꿨다라는 거는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도 특징이고요. 네. 전 이게 김건희 부류의 지금 이 뭐 명태균 뭐 당의 노란한 김종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조작 그리고 내부 정보 이권으로 딱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조작이고요. 모든 게 내부 정보 미리 사전에 자기들끼리 카르텔 만들어서 미리 주고받고 한 거고요. 네. 결과는 이권입니다. 그 이권이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먹고요. 권력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 먹고요. 권력과 돈을 다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을 먹어서 돈을 돌려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궁창 같은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풀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범죄 행위가 막후에서는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거를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은 다 연관된 거예요. 다. 연관이 돼 있고 더러는 이용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손절. 네. 예, 이러고 뭐 딱 얼굴 안면을 바꾸고 이런 거가 무슨 영화보다 실화에서 더 뭐 실감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조사해라, 수사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명태균이 개입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의 불법 행위도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를 피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토 박았습니다. 왜냐면 안철수 의원은요 완전 피해자예요. 얼마 전에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오세훈 이제 안철수 이렇게 후보 그 시장 선거 국면에서 누가 더 나은지를 조사한 게 있는데 그때 되게 0.1%포인트가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돌렸던 네. 게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완전 박빙이에요. 이건 누가 선두다 아니다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그 이후에 명태균 씨가 돌렸던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한 2, 3%, 3-4%더 높이 나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거는 미공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거 후보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타파에서 이거를 들여다봤더니 표본 같은 걸 응답자 수가 100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예. 900명인가요? 몇백 명이 700 답변했다고 명. 700명 답변했다고 말 그대로 900명을 답변했다고 하고 700명을 조작한 예, 거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용인이 됩니까? 이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를 그냥 완전히 훼손하고 있는데요. 이 오세훈이 되길 원하는 동인이 있었던 거죠. 등장인물들 김한정이다 뭐다 돈을 받고 막 이랬으니까요. 그리고 서울시정에 그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창원산단 다 이 패턴이 있잖아요. 네. 여론조사를 가공해서 돌려주고 돈 대신 권력 내지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한다. 이 사람이 바보입니까? 왜 그런 공짜 이런 걸 합니까? 이거 안철수 의원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안철수 계속 정치인이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다는 인식 그게 유권자들한테 좋은 인상은 아닐 텐데 이거에는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2024년도 12월이잖아요. 제가 가장 분노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지점이 네.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국민주권을 네. 강탈했고 당원 주권을 강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을 놀려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롱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이런 범죄를 우리가 허용한다? 그럼 민주공화국이 무너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분노를 하는 건데 네. 더 큰 분노는 어디서 나오냐?
민주당에서도 정당 민주주의 무너졌다 내지는 국민주권을 강탈했다라면서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송영길 대표 네. 돈봉투를 당대표 경선에서 돈봉투 네. 그냥 실비 네. 그거 뿌렸다라고 지금 지금 검찰이 송영길 대표를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시켜가지고 구속까지 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조작이 아니라 거짓말, 거짓이라면서 공직선거법으로 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이 난리를 쳐왔거든요. 그럼 제가 단적인 비교해봅니다. 정당민주주의는 그럼 국민의힘은 없습니까? 그럼 정당민주주의인데 여기는요. 돈이 돈봉투가 아니라 정치 자금이 돌아다녀요. 불법한 네. 자금이 몇 네. 천만 원, 몇억 이게 몇십억일지 모르겠어요. 거의 찻대기로 돌아간 지금 네. 이 수준인데 돈봉투와 비교해 보시고 네. 거짓말에도 저렇게 검찰들이 팔팔 뛰잖아요. 그럼 조작은 어떻습니까? 아니 거짓보다 더 나쁜 게 여론 조작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만약 했다고 쳐서 뭐 지금 유죄를 때린 건데 뭐 저는 항소심 가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입장이지만은 거짓말 협박받았다 내지는 뭐 그 누굴 안다 모른다 골프 쳤다 그 사소한 거짓말 가지고도 팔팔 뛰면서 단죄를 야당 주자를 하는데.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는 이 검찰이 왜 여론 조작 거짓보다 더 나쁜 이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왜 눈 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 편향성. 네. 저울, 정의의 저울을 뒤집어 버리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수가 가장 분노에 맞습니다. 딱 신인규 변호사님이 보수의 그 관점에서 스탠스에서 분노해야 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그러면서 제가 분노하고 보수 세력에 더 계시거든요. 분노하는 건 뭐냐면요. 네. 보수가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뭐에 분노했습니까? 저도 분노했거든요. 공정. 내로남불이에요. 네. 내로남불. 그게 이제 내로남불. 키워드가 공정이지만 네.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상대방에게만 어목했거든요. 그 네. 내로남불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로맨스, 남이 똑같은 하면- 불륜인데 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사랑이고 네. 네가 하면 불륜이니까 당시 이제 간통죄가 있으니까 네. 뭐 처벌받든지 손해배상 네. 물어라. 지금 보수가 하는 짓은요. 이 내로남불로도 설명이 안 돼요. 이 편향성은 완전히 기울어져서 대한민국을 부셔버리고 있거든요. 예. 전 거기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 지점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 변호사님 이런 말씀에 사람들이 다들 네, 공감하시고 완전 아니 뭐, 문재인 네. 정부의 내로남불에 분노하던 보수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면 그때도 분노했으면 지금 이 내로남불보다 더 심한 네네네네 로로로로 남남남남 불불불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보수가 지금 들고 일어나가지고 용산을 포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수가 고유하고 그걸 실드치고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부결을 시킵니까? 예. 특검법에 대해서? 전 그게요 제 뇌, 제 뉴런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도 표하는 그 아, 신 변호사 진짜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너무 많은 뚜껑 열리잖아요. 뚜껑이 솔직히 이 열리죠. 시점은 뚜껑 열린다. 아니, 보수가 그러니까 했던 일이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살짝 요약해 드리면 실제로 돌린 거는 176샘플인 거예요. 그런데 합계로 조작된 것은 929샘플. 그러니까 이 가운데 실제로 753명의 응답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가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조작하기 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우세했어요. 4.6% 포인트 차로 52.3, 오세훈 47.7이에요. 조작을 했더니 3.4% 포인트 차로 오세훈 후보가 우세합니다. 51.7, 안철수 48.3. 이게 조작의 힘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작을 했더니 조작 전에는 안철수가 우세했는데 조작 후에는 오세훈 우세로 바뀐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얘기하는 여론 조작, 여론 장난 이런 게 있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고 넘어가자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예.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미공표다 뭐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딱 분기점마다 탁탁 쳐주는 거예요. 물꼬를 틀어버릴. 네. 그러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뭐 그냥 한 거다, 보기 위해서 한 거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전 선거제도를 망가뜨리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의도라는 건 도대체가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이 700몇 명 어떻게 이렇게 대범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뉴스타파의 자료를 갖다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공개된 뭔가를 보고 분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드러날 정도였던 건데요. 네. 이게 전방위적으로 물려 있는 거예요. 아, 정치를 이렇게 그냥 이해타산적인 걸 넘어서 내가 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법도 불사했구나. 네. 이건 보수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의 이해를 위해서 이 범죄까지도 불사하는 이해 집단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 거 원하지 않는다면 네. 이거 뭐 국민의힘에서 특검 받아서 그러니까, 바로잡아야 네. 됩니다. 저는 스포츠로 비유를 하면 네. 경기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도 선거의 영향성, 그러니까 예. 민주주의 민의를 왜곡하면 안 돼요. 선거의 공정성 때문에 심지어
아주 작은 거짓말까지도 규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거는 너무 좀 과도하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그럼 선거의 영향으로 보면 거짓말이 큽니까? 여론 조작이 큽니까? 아유, 뭐 이건 말하는 게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축구 경기를 할 때 네. 간간히 파울을 하거든요. 선수들이. 근데 네. 심판이 그걸 못 봤거나 편향되게 할 수 있어요. 못 본 거 그냥 넘어간다든지 할 수 막 있는데 난리가 나잖아요, 관중. 근데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양해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심판 네. 나쁜 놈 네. 저거 잘라라 이러고 네. 넘어가요. 네. 근데 어느 날은 승부를 조작해서 아예 어, 스코어판을 가가지고 네. 고치고 오는 거예요. 내지는 써서는 안 되는 약물을 먹고 금지 약물을 먹고 막 그날따라 막 이제 막 포텐셜이 터지는 네. 이거는 국민들이 영구 퇴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써서 육상에서도 금메달 따면 그 사람 영구 제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칼 루이스 옛날에 다 예. 영구 제명이고요. 예. 승부를 조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야구도 승부 조작하거든요. 감옥 갑니다. 예. 아 진짜 감옥을 가요. 승부 조작하면. 명태균은 승부 조작이에요. 명태균은 승부 조작과 스테로이드제를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일부 저는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뭐 유니폼도 좀 잡고 태클도 좀 걸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넘어가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거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때리고 승부 조작과 스테로이드를 쓴 완전한 이거는 영구 제명 내지는 감옥을 가야 될 승부 조작권은 눈 감고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 거래하고 권력 채권을 허용하자는 겁니다. 아 이러면 이건 대한민국 못하죠. 이건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차이입니다. 지금 네. 딱 이 차이예요. 그 오세훈 그 단일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안철수 후보가 네. 일단 깃발은 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후보도 아, 지금 피해자 국회의원이 아시죠? 예, 됐는데 예, 예. 나경원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 씨는 나를 2번 죽이신 분이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 뉴스타파 보도를 확인해 보면 조작하기 전에는 나경원 후보가 이게 당내 경선입니다. 2021년 2월 14일.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가 31.8%로 오세훈 후보보다 9.1%포인트 앞섭니다. 22.7% 이렇게 되는 건데 조작을 했더니 2.4%로 줄어들어요. 나경원 후보가 29.8, 오세훈 후보가 27.4. 뭐 그래도 이제 나경원 후보가 이제 앞서는 이런 조사가 나오는 건데 9.1%를 2.4%로 네.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에서는 어마어마한 유불리가 있을 판도가 수 없는 일이에요. 2.4%는 조만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밴드웨건 효과까지 승부 오세훈 조작이죠.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도 또 불법이 조작이 있었고 조작이 있었고 그러니까 두 번의 조작을 통해서 결국에는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10년간 정치 떠나 있었던 야인이었는데 결국 시장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러잖아요. 대통령 할래요, 시장 할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만드는 게 쉽다 그러잖아요. 아니 명태균 지가 뭔데 쉽다는 말을 함부로 써요. 자기가 뭔데? 네. 이 국민이 우롱당한 거. 저는 이게요 단순한 선거 조작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 1조 국민주권 강탈 사건으로 봐야 돼요. 주권을 강탈당한 사건입니다. 사기꾼들한테. 근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 명태균의 행위는요. 너무나도 많은 범죄가 나와 있고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오늘 정정해 드릴게요. 뭐 온라인에 이런 논란도 있던데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당시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뭘 잘못한 게 있냐. 심지어 민주당 패널들도 나와가지고 김종인 이준석은 뭐 범죄가 없다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굉장한 법리를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대학교 총장이 있어요. 채용 비리가 나옵니다. 그 총장은 채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채용 비리에 가담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업무방해죄로 구속됩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박근혜 최순실 때 2대 총장이 구속된 게 그걸로 구속된 거예요. 총장 권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정하게 최순실이 시킨 사람 꽂으면요. 그걸 채용 비리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가 업무방해죄로 다 고소해서 구속시키거든요. 네. 그럼 김종인, 이준석 어떻습니까? 당대표니까 공천 권한 있죠. 근데 그 공천 권한을 당의 시스템에 맞게 당을 위해서 공천하라고 당대표 권한 준 건데 그 권한을 사유화해가지고 명태균한테 하루 전날 전략경선이라는데요. 정보 다 주고 여론조사 5월 15일 날 2021년 5월 15일 날 피해 날 거 미리 명태균이 알려줘서 다 그거 정보 받아먹고 그 카르텔 해가지고 명태균이 원하는 김영선을 같이 꽂아줬는데 이게 업무방해죄 공범이지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해도 된다? 저는 민주당 패널들 중에 나와서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 보면요 법리도 제대로 모르지만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채용 비리로 수많은 총장이나 기업의 대표들 다 구속당하는데 네. 그 사람들은 왜 구속당합니까? 권한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공천 권한이 있는데 공천을 제대로 안 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자기 사람 심어주고 대가 돌려받으니까 이게 업무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법리를 완전히 잘못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사실은
정말 검찰에 대검에 특수본 간판 걸고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방위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단계에 당연하죠. 돌입을 한 맞습니다. 거고 어떻게 막아요, 이거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입니다. 본인들도 명태균 씨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다 조용한지는 모르겠지만 드러난 분들 중심으로 인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당을 정화하는 노력을 정당 민주주의를 새로 세워야겠다라는 판단과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이 어떤 입장을 밝히실지 좀 주목해서 보겠지만 아무 입장 없이 그냥 나를 두 번 죽이신 분으로 명태균 씨를 규정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건 정치인이 아니죠. 예, 그러면 그 정치 맞습니다. 하시면 안 되죠, 예, 정치는. 그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정치가 지속 가능한 건가가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보수가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되는 맞습니다. 사건이다 이게. 예.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요. 네. 제가 그러잖아요. 당에서 일부 일탈들이 다 있죠. 그럼 일탈만 도려내면 돼요. 근데 이거는요. 당의 페널티 룰을 조작 만지고요. 여의도 연구원 싱크탱크 원장이 연루된 사건이고요. 명태균한테 자기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도 받고 여연의 거를 갖다가 용역을 줘요. 이거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거든요. 온갖 부정과 비리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조직범죄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조작의 힘, 위헌정당 넘어서서 불법 정당이다라고 제가 보수 출신이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일부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김종인, 이준석하고도 해먹을 게 있어서 그런 얘기 한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나와가지고 뭐 범죄가 아니다, 죄가 없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아니, 뭐 패널들이 제가 끝나고 얘기했죠. 그런 패널들이 있어요. 근데 아, 그래요? 그렇게 저 하시면 안 들어가죠. 되는 거예요. 아, 민주당 패널들이 그런다. 야권 패널이 그러죠. 그러니까 법리를 모르면 예. 물어보고 알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예. 그렇게 나와가지고 범죄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신 변호사님 전화번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알려드려야 되죠. 되겠네 그분들한테. 그거 근데 정말 잘못된 법리 해석이에요. 잘못된 법리 그렇군요. 해석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많은 분들이 아까 2만 분이 넘었는데 지금은 살짝 떨어져서 18,297분이 함께 하시는데요. 주변에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신인규 변호사가 지금 잘 법리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이거는요 그냥 들어보시면 알아요. 많은 네. 프로를 다 들으실 테니까 네. 제가 굳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긴 거 아닌 건 아닌 거지. 네. 과거에 보수의 패널도 한 분 나오셔가지고 뭐 선의의 조언을 이거 범죄 아니다 이렇게 두둔하거든요. 제가 그거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왜 여론조작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왜 처벌받냐. 근데 왜 이거는 아니라 그러냐. 그러니까 논리 모순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꼼꼼히 하나하나 잘 그 풀서풀 헤쳐가면서 사실관계를 주워내는 우리 신 변호사님의 예. 바로 잡을 게 너무 많습니다. 탁월한 정말. 기량으로 계속 바로잡고 있습니다. 계속 바로 또 새로운 게 또 나오고 그러니까요. 또 바로 잡고 지금. 오늘까지 나온 것만 종합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보수가 나서서 보수를 좀 제대로 바로 잡자. 예전에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오로지 그냥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때리면 반사이익으로 뭔가 좀 스스로 이익이 되는 정치가 되지 않을까 골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치는 통용되지 않는 시대다 이미. 국민들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뭐가 잘못됐는지 다 판단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